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그 버튼이 두 개 있고,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누르면 뭐 1점을 받고, 다른 버튼을 누르면 10점을 받고, 이러한 세팅을 공부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그 환경까지는 구축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플레이어에 대한 클래스를 구현하다가,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끊겼는데, 그거로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복습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는 그냥 그대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정도까지는 랜덤으로 뭔가 이제 액션을 하면서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플레이어가 파악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버튼이 두 개 있고 얘를 누르면 내가 보상을 받고 보상을 얼마 받고 다른 버튼을 누르면 또 보상을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그 경험을 좀 축적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이제 분석이 끝난 거예요. 환경에 대한 이제 분석이 끝나고 아 이제 어떠한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그 이해를 환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갖고 최적의 이제 행동을 해서 최적의 행동은 이제 버튼 1번을 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10점을 이제 계속 받은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바이러먼트하고 이제 에이전트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이제 각각 구현을 한 것인데 여기는 이제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밴딧이라는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구현을 한 것이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밴딧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로부터 에이전트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이제 액션을 이제 하면은 이 액션을 바탕으로 이제 뭐를 주는 거예요? 보상이랑 이제 다음 상태, 이런 거를 이제 준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상태가 별로 의미 없어갖고 보상만 잘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동작을 하는 함수를 우리가 스텝이라는 펑션으로 그 정의를 하였고 액션이 이제 1이다. 그러면 리워드를 1을 주고 액션이 0이 아니면은 리워드를 이제 10을 주고 이러한 환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env라는 environment를 만들어주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이고 이 스텝이라는 거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동작을 수행을 할 텐데 액션 0을 넣게 되면은 1이 리턴되고 10을 넣게 되면은 1을 넣게 되면 이제 10이 리턴되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원래 이제 액션은 0하고 1밖에 이제 두 개밖에 없어갖고 제가 편의상 코드를 이제 이렇게 짰습니다. 0인지 0이 아닌지 요거만 구분하게.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제 플레이어는 클래스를 구성하지는 않고 그냥 대충 뼈대만 만들어놨는데 뭐 이제 이러한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ini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클래스가 이제 처음 만들어지면서 변수들을 이제 초기화하는 그러한 용도로 이제 쓰는 펑션이고 그 다음에 ACT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는 액션을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이제 함수를 만들고 이러한 함수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동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이제 전략을 가지고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엔 전략이 없잖아요.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환경 파악도 덜 된 상태이니까 특정 횟수까지 그냥 랜덤 액션을 하면서 경험을 축적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번 정도까지는 그냥 랜덤 액션 하면서 경험을 축적을 하고 한 20번 정도보다 이제 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 이제 이 액션은 이 전략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략이라는 게 이제 별게 없고 저번에 만든 이거 오타네. Q 테이블이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이제 맥스를 취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하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뭐 세이브 익스피리언스는 그냥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1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0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 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뭔가 전략도 세우고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이러한 함수가 있어야 되겠고,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뭔가 이제 그 학습을 하는 요거는 이제 그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큐 테이블을 업그레이드하는,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짜다 말하는데, 요거를 이제 마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제가 짜놨을 거예요 아마. 요 코드인데, 이게 그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거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이전트하고 이니트에 내가 뭐를 써야 될지 이렇게 쭉쭉쭉쭉 선언을 하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좀 불가능해서 그냥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조금씩 만들다가 이게 순서대로 업데이트해서 결국에는 이 코드를 할 건데, 제가 그냥 그 의식의 흐름대로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액션 있죠. 액션은 경험이 얘가 20보다 작잖아요. 20보다 작으면은 랜덤 액션을 하고, 랜덤 액션을 한다라는 거는 그 이제 그 액션은 np 랜덤 초이스 여기에서 액션 스페이스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다는 거고, 이 액션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0, 1이 있는 리스트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기까지 구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요렇게 되면은 액션은 뭐예요? 액션은 q 테이블이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만들 텐데, 여기에서 x 이렇게 하면 됐죠. 여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고,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액션이라는 거를 이제 저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액션 스페이스라는 것도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q 테이블이라는 애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셀프 붙여주고, 셀프를 붙여주고, 셀프를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얘도 셀프 붙여줘야 되겠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구현을 했고, 이거를 구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변수들이 이제 여기다가 정의를 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코드인데, 요거보다 이게 좀 궁금하죠? q 테이블을 이제 업데이트 하는 과정, 요거에 이제 궁금할 텐데,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q 테이블이라는 거는 행동 액션 0을 했을 때 얻는 보상의 평균값, 콤마 행동 1을 했을 때 얻는 보상의 평균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q 테이블에 맥스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두 값 중에 이제 큰 거에 인덱스를 뽑는 게 되고,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냥 아그 맥스인데, 이게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하면은 보상의 평균값이 큰 액션을 이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제 이 값을 q0라고 이렇게 놓고, 그렇죠? 요거를 이제 q1이라고 이제 놓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q0, q1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넘파이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행동 0을 했을 때 얻는 보상의 평균값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 행동들을 저장한 어떠한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0이라고 하면은 이 행동들을 저장한 벡터는 0 또는 1로 이루어져 있겠죠. 왜냐하면 행동은 0 또는 1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0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행동이 이제 0을 선택한 경우에는 true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false가 나올 텐데, 그 리워드를 이제 저장한 벡터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리워드들은 행동을 이제 0으로 했을 때 얻은 리워드들만 모아놓은 애가 되겠죠.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은 얘가 Q0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논리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액션은 있는데 액션즈는 없잖아요. 그리고 리워드도 저장이 돼야 되겠네. 리워드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그 보상들을 모아놓은 리스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좀 선언을 해줘야 되겠고, 여기는 그 DQ로 이렇게 하고 맥스 랭을 한 500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도 이런 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액션이나 리워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append 액션 이러한 과정을 수행해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주면은 그 현재의 액션이랑 그 다음에 리워드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되겠죠. 이 자료용은 저번에 이제 설명을 했죠. 500까지만 이제 저장이 이제 최대로 되고,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501번째 이 그 값이 저장이 되면은 그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 저장된 값이 아웃되면서 이제 그 뒤에 값이 저장되는 그러한 자료용이죠.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변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self and experience는 처음에 이제 0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저장할 때마다 이런 것도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겠죠. 얘는 자기 자신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문법적으로 귀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액션즈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자료형이 DQ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넘파이로 좀 바꿔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러한 연산이 잘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이것도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셀프를 이제 붙여서 셀프를 붙이면은 이게 이 클래스 안에 그냥 이게 저장이 되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여기 액션 스페이스 액션 리워드 큐테이블 이게 순서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여기 있던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구현이 돼 있고, 똑같이 구현이 돼 있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 프린트를 한번 추가를 했어요. 요것도 나중에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런. 이 부분이 빠졌네.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행동 20번 전까지는 그냥 랜덤으로 액션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뭐 랜덤으로 이제 액션을 할 때는 사실 런을 패스해도 돼요. 왜냐하면 배울 필요가 없거든. 데이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이제 배우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익스피리언스가 20보다 이제 작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지 이제 않을 경우에만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된 이후에만 내가 이제 그 이 큐 테이블이라는 거를 이러한 방식에 의해 갖고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밴딧에서 하나의 이제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얘는 에이전트에서 플레이어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플레이어의 액트라는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은 이게 그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얘가 뭐를 했는지 좀 이제 알아보기가 어렵고 여기에 이제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행동이 조금 바뀌기는 해요.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게 좀 직관적이지 않아 갖고 여기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이제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끝나면은 요 코드를 넣는 거죠. 버튼 뭐를 누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추가를 해 주면은 왜 이러는 거지? 요런 식으로 왜 자꾸 영을 누르지? 그쵸. 이제 0, 1 원래 이제 번갈아 가면서 눌러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 행동에 좀 결과가 나와서 보기 이제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실질적으로 이제 동작하는 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플레이어가 이제 요렇게 이제 액션을 하고 그쵸? 그러면은 이 플레이어의 액션에 뭔가 이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또는 1의 값이 있겠지? 이렇게 0, 이번에는 1, 0, 이렇게 0 또는 1의 값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어디에 넣냐면은, 이바이러먼트의 스텝 펑션의 입력으로 넣어요. 스텝 펑션은 액션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거였잖아요. 기억을 해보면은 여기 0이라는 액션을 받으면 1을 리턴해주고 1이라는 액션을 받으면 10을 리턴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턴을 해줬잖아요. 그래갖고 요 플레이어의 이제 랜덤 액션을 한 거를 액션으로 받았고 얘가 이제 리턴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 리턴을 받은 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플레이어의 리워드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플레이어의 액션, 플레이어의 리워드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식으로 1을 눌러갖고 10의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0을 눌러서 1의 보상을 받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겠죠. 이거의 이제 히스토리를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거를 히스토리를 보기 위해서는 요런 것들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세이브 익스피리언스라고 좀 명시적으로 함수를 이제 선언을 해줘야지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요 플레이어가 요렇게 이제 해주면은 요렇게 이러한 행동들도 있고 액션도 저장이 되어 있고 리워드들도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랑 플레이어가 지금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값들을 이제 저장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코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코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쭉 하는데 그 다음에는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된 거를 바탕으로 플레이어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큐 테이블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큐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플레이어가 뭐를 해야 돼요? 학습을 해야 되지. 데이터를 갖고 이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이고 이거는 학습한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해주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번에 q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네요. 왜냐하면은 그 익스피리언스가 20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여기에서 일단은 20을 넘어야 될 것 같으니까 21 이렇게 하면은 초기하고, 일단 요거까지 해보자. 이러면 이제 버튼 0 누르고 1 누르고, 지금 이거는 랜덤 액션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익스피리언스가 20보다 작으니까 아무거나 누른 거고, 액션들은 여기에 잘 저장이 되어 있고, 리워드도 이렇게 잘 저장이 되어 있고, 큐테이블 업데이트 됐네. 20보다 잠깐만, 작으면이니까 19까지 업데이트가 안 되겠구나. 요렇게 이제 업데이트 안 되고 20부터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어디 오타가 있는데? 여기.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만약에 한 이제 30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는 계속 버튼 0을 누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틀렸네요. 액션 1이 돼야 되겠네요. 행동 1을 했을 때 얻는 보상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0 누르고 1 누르고 좀 랜덤으로 이제 누르는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버튼 1만 누르는 요 과정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계속 진행을 해도 아마 버튼 1만 누르게 될 겁니다. 이거를 한 100번 해도 비슷하겠죠. 100번 해도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는 랜덤으로 누르고 있다가 그 이상부터는 계속 이제 1만 누르게 되겠죠. 예, 이러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게 그 뭐지? 계속 이거를 1번 누르면서 이거를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까, 이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는 이 게임은 이제 그 내가 학습하는 전략을 완벽하게 익혔다, 이제 그만하자, 이 게임 그만하자라고 이제 좀 종료를 해주는 조건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가 얻은 리워드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넘파이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한 최근 20번째 이렇게 보면 다시 10점이 나오죠. 이게 뭐 그 예를 들어 이거의 평균이 10점이다. 이러면 좀 너무 이제 그 조건이 세니까 한 9.5 이상이면은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10번을 계속 누르다가 한 번 정도 이제 1번을 누를 수도 있잖아요. 한 20번에 한 번 정도. 이 정도면은 그냥 게임이 클리어된 것으로 이제 보자라고 이제 판단을 해갖고 이러한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if 이러면은 프린트 게임 클리어 이런 걸 이렇게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하면은 이렇게 1번은 이제 연속적으로 몇 번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그 환경에선 더 이상 뭐 공부할 것이 없네, 끝났네 라는 의미에서 게임 클리어가 나오고 이제 브레이크 되는 이러한 코드입니다. 계속 이 코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버튼 1을 딱 눌렀어요. 그럼 이제 최근 20번째 평균은 뭐가 되죠? 10점이 되잖아요. 그냥 한 번 눌렀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게임 클리어가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을 이해해서 게임 클리어가 된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운적인 요소로 게임이 클리어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조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if 그 플레이어에는 여기 number of experience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20보다 작잖아요. 그럼 클리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패스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 조건을 체크해서 클리어를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쵸? 잠깐만, 이거 왜 이런 거가 나오지? 잠깐만. 요렇게 걸어야지, 브레이크를. 깜짝이야. 어. 저 이렇게 되고, 버튼 위를 계속 누르는 순간 이제 클리어 되고, 다시, 요렇게. 그쵸? 요런 식으로 이제 돼야지, 게임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강학습이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코딩 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그젬플 자체는 별게 아닌데, 그러니까 밴딧이라는 이그젬플 자체가 별게 아닌데, 여기 있는 코딩 패턴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스텝에는 항상 이제 그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뭔가 이제 환경으로 뭔가 정보를 줘요. 여기 에이전트가 플레이어한테 이제 줄 수 있는 정보는 액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액션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텝에서는 이 인바이러먼트가 이제 에이전트한테 뭔가 이제 정보를 이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동을 하는 거고, 요거는 그 행동을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리워드를 이제 주는 과정이죠. 그래갖고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건 주는 건 아니니까 뭐 에이전트 액션이라고 그냥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은 얘는 그 액션을 이제 바탕으로 원래는 이제 스테이트하고 리워드를 이제 주는 건데, 우리 예제의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가 이제 없어가지고 그냥 리워드만 주는 게 되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그 게임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액션을 하고 스테이트하고 리워드를 받고, 또 액션을 하고 스테이트하고 리워드를 받고, 이제 요게 이제 반복되는 거 게임 자체이고, 우리는 이제 강학습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액션이랑 리워드를 받은 것들을 이제 저장하고 이제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필요합니다. 이게 요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게임이 이제 종료가 될 때, 어떠한 조건일 때 이제 이 강화 학습 자체를 이제 끝내는지 결정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코드를 자꾸 실수하니까 이거 위에를 이렇게 해서 초기화 시켜 놓고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그 밴딧 게임을 그 환경을 설정하고, 그 밴딧 게임에서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를 좀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좀 되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라는 클래스하고 플레이어라는 이제 클래스의 두 인스턴스가 정보를 막 교환하는 이러한 거 있죠. 이러한 코딩 패턴을 좀 학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게임이 이제 클리어되는 조건을 이제 명시하고, 이렇게 간단한 그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소개할 게임들의 코드를 짜는 그런 패턴들도 좀 소개하고, 강학습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이제 버튼 0 누르고 1 누르고 이런 걸 좀 반복하다가 1을 누르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깨닫는 과정은 우리한테 별로 신기하진 않잖아요. 그냥 당연히 그래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 강학습이 조금 이제 돌아가는 원리 같은 거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예비적으로 학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우리가 참고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통계랑도 당연히 이제 상관이 없고 이게 딥러닝이랑도 그냥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 독립적으로 강학습이라는 어떠한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보통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로봇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배우는 어떠한 그 용어 같은 것들을 쭉 하는 거고 이 강학습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그 딥러닝 할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쓰는 게 이제 파이토치잖아요. 이제 토치라는 패키지를 그냥 기본적으로 임포트하고 시작하는데 강학습 환경에서는 이거는 이 그 짐이라는 애를 임포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좀 소개를 할 거예요. 요거는 그 오픈 AI에서 이제 만든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게임 환경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코드 같은 것도 튜토리얼 코드 같은 것도 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제가 여기에 스페이스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보면 이제 이 클래스를 어떻게 쓰는지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요거만 이용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인바이러먼트 있죠. 요런 것들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아니고 다음 게임. 아무튼 여기 제가 위에 요거를 임포트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여기에 스페이스라는 모듈이 있고 이 안에 디스크릿이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액션 스페이스 있죠. 액션 스페이스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액션 스페이스 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0과 1.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액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액션 언더바 스페이스 이렇게 하면은 액션 언더바 이제 스페이스에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게 돼요. 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여기서 추천하냐?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그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신기하진 않는데 일단 샘플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샘플이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1 혹은 이제 0을 그러니까 이 액션 스페이스가 이제 2라고 만들면은 이거는 그냥 그 요 코드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샘플을 하면은 여기에서 0, 1에서 그냥 하나를 이제 뽑아가지고 액션을 뿌려줘요. 이러한 기능이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액션이 있는데 뭐 0이라는 액션이 이 스페이스에 있냐 이런 연산도 지원을 합니다. 얘는 있고 2라는 거는 이제 없다고 나오겠죠. 왜냐면 액션 스페이스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기능들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비슷한 건데 디스크릿하고 4를 넣게 되면은 이제 액션 스페이스는 0, 1, 2, 3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액션 스페이스에서 샘플을 이제 뽑아 가지고 계속 이제 뽑아보면 0도 뽑히고 1도 뽑히고 2도 뽑히고 뭐 그럴걸요. 3도 뽑히고 이러죠. 이거를 이제 반복해 주면은 한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쭉 하면은 뭐 이렇게 0 3번 뽑고 그 다음에 2도 뽑고 1도 뽑고 0도 뽑고 이런 식으로 액션들이 이제 뽑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기능이에요. 이러한 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써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액션들을 뽑을 수 있고 이 특정한 이제 그 액션이 이렇게 여기 있는 액션이 이 액션 스페이스 안에 있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요런 것도 가능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뭔가 이제 우리가 액션이나 이제 상태 같은 거를 이제 정의를 할 때 2차원으로 정의를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를 먼저 봅시다. 이거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살펴볼 4x4 그리드 월드라는 이제 게임에서 이런 이제 액션이랑 이제 상태가 이제 같이 정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게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4 곱하기 4 그러니까 4x4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이제 격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매트릭스는 이제 그런 4x4니까 16칸이 있겠죠. 16칸을 이제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동을 하다가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목표점에 이제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x4 그리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방향키를 이제 조절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게임이 이제 클리어가 실패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또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번 각자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방향키로 이 빨간색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밑으로 이동하면 밑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점수는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는데 이동할 때마다 마이너스 1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이제 목표점입니다. 파란색 이게 목표점인데 얘에 도달하면은 94점이 되고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향키가 동작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데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게 하려면은 게임을 재시작해야 돼요. 이거를 리셋해주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오고 이동 횟수도 0, 그 다음에 점수도 빵으로 초기화가 되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점을 얻고 마이너스 2점을 얻고 방향키를 만약에 위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로 가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 영역 밖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12점이 되면서 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게임이 끝나게 될 때도 이 다음에 방향키를 이동시키면은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또 게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94점 받고 또 끝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도 나가지 않고 94점을 받고 끝낼 수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막 오른쪽으로 가면 끝나는 거 아는데 괜히 이렇게 장난치는 거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84점을 받고 끝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동할 때마다 마이너스 1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단 경로로 이동하지 않고 내가 계속 이렇게 이동을 좀 오래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답을 찾아가면은 그 오래 이동을 하는 사이에 마이너스 1점씩 계속 깎이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컴퓨터가 판단할 때 요렇게 가는 거하고 요렇게 가는 거는 똑같이 94점으로 똑같이 자란 건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는 74점으로 그렇게 이제 앞에 이제 두 개보다는 좀 더 차이를 두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끝났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 안 좋은 거고 제일 최악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실컷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이 그 점수가 계속 낮게 측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잠깐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릴 텐데요. 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요 게임을 좀 해보면서 게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